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구마소녀를 연출한 한 15년 전쯤에 이제 첫 작품을 15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저 뒤에서 이렇게 영화를 감상하는데 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여기 와주신 관계자분, 기자분들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어떤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으로 인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죽음을 보는 수녀 탈리아 역을 맡은 스테파니 리입니다. 저도 이제 이번이 두 번째 보는 거였는데요. 기술 시사 때 한번 봤었고 이번에 봤을 때 또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에어컨이 되게 빵빵해서 그런지 또 엄청 이렇게 우슬우슬 떨면서 무서워서 그런지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혼족 무당 차오 역 맡은 김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같이 한 배우들 중에 오늘 못 온 배우들도 있어서 그 배우들한테도 또 감사드리고, 저도 기술 시사 보고 오늘 두 번째 보는 건데 제가 원래 공포 영화를 못 봐요. 중간에 소리를 깨끗 잘 지르는 편인데 오늘 굉장히 뒤에서 혼자 움찔움찔하면서 스테파니를 꼭 잡아가며 혼자 움찔움찔하면서 봤습니다. 좋은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이를 연기한 배우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날씨 너무 더운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 역할을 맡은 배우 김태현입니다. 이 영화가 제 첫 영화인데 많이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마소녀 들려붙었구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스테파니 리 배우님께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구마소녀 들려붙었구나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선배님과 마찬가지로 공포 영화에 뭔가 오컬트 이런 장르에 되게 무서움이 많아서 과연 이런 장르를 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이 대본을 딱 받았을 때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일단 책상 밑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대본을 읽게 됐는데, 쪼그리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냥 쭉 하고 다 읽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너무 그 몰입감이 너무 강했어서 대본만 읽는데도 이게 장르를 이게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그냥 이거는 내가 안 하면 너무 후회하겠다. 네, 그래서 욕심을 내면서 용기를 내서 찍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 제가 김태현 배우님께 이번에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촬영하면서 혹시 가장 무서웠던 것이나 촬영장에 에피소드가 있다면, 첫 영화니까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촬영할 때는 무서웠던 거는 없었고요. 촬영할 때 다 재밌었는데 그 중에 영화에는 안 나왔는데 라면 먹는 씬이 제일 좋았어요. 라면을 처음 먹어봐가지고. 라면을 생애 네. 처음 드셔보신 거예요? 네. 그 맛이 어떻던가요? 일단 처음 먹어봐서 너무 맛있었고 또 먹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도 아직 라면을 안 드신 건가요? 네. 또 꼭 드시기에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김정민 배우님과 김미숙 배우님께 두 분께 공동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렇게 베트남어 연기들을 하시잖아요. 어떠셨는지, 어떤 게 어렵다라든가 힘들었던 점이 있는지,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분들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일 났네요. 베트남에 가게 되면 아마 더빙을 해야 한다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전 처음에 대본을 딱 받고 머릿속에 든 생각은 다 베트남 말로 해야 돼?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많이 줄여주신 거예요. 한 반은 줄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 말이.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 유학 온 친구한테 1대1로 베트남어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 배웠을 때는 그래도 베트남어처럼 들리다가 나중에 제가 연기를 계속하면서 감정이 실리면서 이게 베트남어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게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또 오히려 일부러 연습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머릿속만 계속 중얼중얼 외우고 있었어가지고 그 마지막 씬에 보면 이렇게 비닐로 막 약간 음산하게 쳐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안 찍어도 옆에서 계속 중얼중얼 계속 저 옆에서 계속 중얼중얼 하고 있었어요. 약간 제가 좀 더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봤을 때 조금 더 베트남어를 잘했으면 좋겠었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아, 진짜 생각한 것보다 너무 베트남어가 어려워서 근데 제가 선배님에 비해서는 훨씬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대사가 더 많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도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조가 조금만 달라도 억양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의미의 그 대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를 알게 된 이후로는 되게 많이 공포스러웠고요. 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되게 심각한 장면이었는데 잘 몰입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한국말을 계속 하다가 베트남어를 한마디를 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촬영 감독님이 카메라 들고 계시다가 빵 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현타를 맞아가지고 그때 다 같이 한번 빵 터지고 다시 이제 재밌게 다시 시작한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네, 김정민 배우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김정민 배우님의 그 갑질좌와 그 케이크에 얼굴 칠하는 영상을 저희가 온라인에 공개했는데 3일 만에 100만 명 분의 분노하신 분들이 갑질자를 막 욕하시면서 혹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이나 이렇게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사실을 지금 알게 됐고요. 너무 기쁘고요. 그 씬을 제가 되게 감독님이 엄청 정성스럽게 쓰신 장면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장면이 굉장히 임팩트 있고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찍을 때 충분히 여유 있게 이렇게 여건상 찍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게 잘 나왔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결과까지 있다니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저는 K스타 뉴스의 이준상 기자라고 합니다. 이 감독님이 연출한 이게 좀 독특한데 수녀 일반적인 이런 오컬트 장르 이런 비슷한 장르에서 나오는 귀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연출 계기 의도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네. 계기라고 하는 거는 뭐 한 15년 동안 이제 계속 이런저런 왜 이런 한 10년 정도 계속 이제 그 저절을 하고 이제 그 뭐 엎어졌죠. 소위 그랬는데 그 제가 최근 그 이게 이제 한 4년 전에 첫 이제 어디 이제 당선이 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쯤부터 이제 생활고와 뭐 이런 걸 이제 겪게 됐고 뭐 그러면서 이제 배달 뭐 아닌가 음식 배달 빼고 퀵 뭐 이제 택배 뭐 대리일 뭐 이러면서 약간 이제 그런 경험들을 그런 지금 뭐 투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재로 해서 공포 영화 그리고 택배에 저주를 실어서 그거를 배달하는 어떤 택배원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고 그게 처음에는 이제 뭐 저를 이제 대입해서 약간 남자 뭐 택배원이었지만 점점 이제 여자
여성 택배원,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그냥 한국 여성이 아니라 어떤 이주 여성, 이제 더 약간 약자의 어떤 그런 걸 찾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이제 외국 베트남 여성인데, 그러면 그 베트남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쪽 그 지역의 어떤 저주의 어떤 그거를 이제 알게 돼서, 그게 고독이라는 저주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점점 발전돼서 이제 이렇게 하여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정체불명의 어떤, 이게 뭐 지금은 이제 공포영화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홍보하고 있지만, 이걸 어떤 장르로 이제 그 규정지어야 될지는 저도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오컬트 뭐 드라마 같기도 하고, 약간 또 뭐 연극적인 것도 뭐 많이 있고, 약간 뭐 이게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규정지어질지 저도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네. 예, 또 전 김태현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폭삭 소가수다로 엄청 큰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하거든요. 또 이거 구마소녀는 언제 촬영을 한 건지, 몇 살 때 하신 건지. 그 구마소녀 찍을 때 작년에 14살 때 찍었고, 그 폭삭 속았수다가 나오고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몇 분 알아보시고 그래서 약간 좀 부끄러웠어요. 네, 답변 되셨을까요? 그러면 또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엔 배효주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집중해서 잘 봤습니다. 저 스테파니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구마하는 수녀라는 컨셉의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검은 수녀들 나와서 요거 보시는 분들이 아마 비교를 하면서 좀 재밌게 볼 것 같은데, 약간 비교 될까 부담은 없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촬영하면서 어려움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좀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태현 배우는 이게 스크린 데뷔작이라고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또 마찬가지로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폭삭 속았수다 이후에 또 이렇게 스크린 데뷔까지 하게 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촬영을 시작했었을 때 그 작품도 비슷한 시기에 촬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관심은 많이 갔지만 이거에 집중하자. 그쪽에 흔들리면 이제 또 이거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사실 그 영화는 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다 나오고 나서 기회가 되면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촬영할 때 또 힘든 장면들도 많은데 사실 저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서 찍었거든요. 되게 너무 무서운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거를 그냥 캐릭터로만 이렇게 임해서 집중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누군가가 뭐 하면은 막 너무 놀라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찍으니까 사실 배우분들이랑 너무 호흡이 잘 맞았어서 무서운 것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사실 되게 많긴 한데 제가 하나 생각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비전을 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이렇게 눈을 감고 클로즈업을 찍고 있는데 제가 여기 뭔가 흔들리는 게 보여서 약간 뭐지 하고 눈을 딱 떠서 옆을 딱 보게 됐어요. 근데 감독님이 갑자기 이제 컷 하시면서 뭐가 보였냐, 뭔가 귀신이 보인 거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는 그냥 이렇게 봤던 건데 이렇게 보통 그런 공포물들 찍으면은 그런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폭삭 속았수다 나온 이후로 첫 영화 구마소녀가 나왔는데 그 영화를 처음 찍어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참고로 제가 태연 양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태연 양 이제 촬영 진행되면서 이제 태연 양의 이제 진가를 제가 이제 알아보게 됐고 그러면서 태연 양과 이제 태연 양 어머니께 말씀드렸었는데 태연이는 20살 전에 분명히 뜰 거다. 그저 꼭 잊어버리지 말라. 감독 삼촌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었는데 기억나죠, 태연이? 기억나요? 아 근데 그게 뭐 1년 만에 이렇게 그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이제 안목이 있다는 어떤 자화자찬의 말씀드려봤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그럼 제가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얼마 전에 파묘에 무속 자문을 하셨던 고춘자 무당님과 이다경 무당님이 영화를 보시고 이 고증이 되게 잘 됐고 정말 무섭고 독한 저주의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감사의 말씀이라도 한번 드리고 뭐 어떤 그런 고증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고증이 잘 됐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약간 뭐 이 소재뿐만 아니라 다른 걸 쓸 때도 사실은 약간 게으른 그 소재 발굴을 하는 감독의 약간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감독님들은 막 이제 그 당사자들 만나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되게 이제 디테일하게 하시는 반면 저는 이제 약간 기본적인 것들 이제 약간 서치해서 그냥 일반인들이 약간 알고 크게 무리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로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쓰는 어떤 스타일인데 이번에도 약간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베트남 뭐 이런 그 지역을 그 출신을 이제 설정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그리고 뭐 꼭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에 이제 이런 고독이라는 어떤 이런 뭐 그게 있고 그게 사실은 각 동아시아 쪽에는 다 있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주술 방식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서칭이 끝나고 그냥 했는데 이게 크게 이제 그 고증을 그러니까 뭐 나름 이제 그 인터넷에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 뭐 음식으로 이제 이게 뭐 고수를 하고 그게 이제 걸리면 집에 가서 그렇게 이제 폭식을 하면서 이제 제 아내의 경우처럼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그 고수를 건 그 무당이 그걸 풀어주지 않는다면 평생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게 된다. 뭐 이런 거 하나로 이제 시작된 건데 이게 다른 어떤 여기서 또 약간 뭐 보자기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제가 예산적인 한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게 고독이고 이제 벌레로 이제 하는 이제 고술이 이제 실제 약간 그게 맞는 건데 그 원래는 시나리오도 그렇고 이제 다 그렇게 이제 벌레로 이제 그 상대를 이제 고술을 거는 걸로 썼고 이제 최종 대본 이제 그 촬영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예산상 문제, 그 CG비가 거의 저희 제작비만큼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자기를 받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걸로만 이제 약간 이제 좀 아쉬운 어떤 설정이 됐는데 그 칭찬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분한 칭찬 제가 이제 노력하고 이제 찍었던 거에 비해서 많이 과분한 칭찬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스테파니 배우님께 영화를 보면 이게 분장도 거의 없이 생얼로 출연을 하시다시피 한 것 같은데 부담스럽진 않으셨는지,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역할에 화장을 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수녀님들의 모습이 어떤지 좀 잘 지켜보기 위해서 성당도 좀 열심히 다녀보고 이제 주변 이렇게 더 자세히 보게 됐는데 사실 화장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사실 아예 생얼이라기보다는 또 카메라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름을 누르는 그런 작업들은 좀 들어갔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김정민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욕실 씬도 이렇게 스테파니 배우님과 그 욕실 씬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뭐 다른 씬들도 되게 기억 남는 게 그 아까 케이크 막 얼굴에 바른 씬도 그렇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지. 그 고된 걸로는 그 수조 씬이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사실은 이빨이 둘이서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를 이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게 몸이 제 말을 안 들을 정도로 너무 추워가지고 그 비도 오고 있었어요 밖에. 그래서 이게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케이크 씬이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미션이 거대한 상황이어가지고 그 장면이 저도 기억에 찍은 것 중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김미숙 배우님께 이번엔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배우님과의 호흡도 중요하셨고 스테파니 배우님과의 호흡도 있으셨고 그게 긴장감을 가지고 하면서 이끌어가는 역할이셨잖아요. 어떤 노력이나 어떤 뭐 이렇게 생각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베트남어의 혼이 뺏겨서 아마 베트남어에서 다 긴장감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현장에서 호흡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가끔은 조금 예민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막 터치도 좀 많고 그래서 예민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김태현 배우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어려서 약간 높이 올라가 있는 씬도 있었고 약간 주술적인 이런 씬도 있어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굉장히 그냥 진인 것처럼, 정말 물려받은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줘서 굉장히 어렵지 않게 연기를 했었고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긴장감 있게 차오가 편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또 많았었는데, 오히려 그 막 무속을 하거나 이런 장면보다 제가 더 신경을 썼던 건 어쨌든 엄마잖아요. 딸이 죽은 엄마에 대한 그런 걸 또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찍을 때 신호배는 없었는데 잠깐 나오는 장면, 이제 그 딸이 죽을 때 덮었었던 손수건을 잡고 약간 오열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저도 찍으면서 의도치 않게 나왔던 장면이긴 한데,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내 딸이 이렇게 타지에 와서 죽었다는 거에 대한, 그래서 내 딸이 어쨌든 내 딸이 저주를 걸어놓은 거니까 그걸 반드시 내가 실행해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 혹은 이제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무당 이전에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뭐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스테파니 정말 너무 좋은 배우시더라고요. 호흡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어떤 내가 이렇게 그래도 주인공인데 내가 호흡을 끌고 나갈 거야라는 것 없이 정말 어떤 합을 이루는 걸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셔서 나 찍는 내내 정말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쌩얼이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네. 네, 예, 보시죠. 보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제가 김태현 배우님께 그렇지 않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할머니가 막 뒤에서 베트남어로 그렇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읊조리는 신들 하고 엔딩에 이렇게 높은 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던 신들 있잖아요. 무섭거나 뭐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 할머니가 뒤에서 그 주문을 외울 때 솔직히 촬영장에서는 그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그래도 지금 영화 보니까 되게 좋은 거 같고 그리고 그 재단 올라갈 때는 사실 처음에는 좀 높아가지고 살짝 좀 무섭고 겁이 났었는데 그래도 막상 올라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혹시 고 마스크를 쓰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가면 쓸 때 가면. 그 가면 쓸 때 처음 써봤을 때는 되게 신기했어요. 막 나무로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써보니까
좀 신기했어요. 네, 신기한 가면이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희 이제 인사 말씀을 한 분씩 하시고 저희 마무리하고 포토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한번 말씀을 하시고 김태현 배우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구마수녀 뭐 하여 오랫동안 준비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배우 스텝 굉장히 힘들게 뭐 없는 영화가 안 그랬을 거고 안 그러 죄송합니다. 네, 특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들었던 작품이고 이게 이렇게 개봉까지 한다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제 아직은 좀 비현실적인 느낌인데 이게 좀 많은 관객들이 이제 좀 찾아주셔서 관람을 해주시고 저도 차기작은 좀 15년보다는 짧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우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마소녀 이번에 영화가 나와서 되게 좋고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출연진이지만 또 오늘은 관객으로서도 이 영화를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객으로서 봤을 때는 이 영화가 뭐 오컬트다, 스릴러다라는 어떤 뭔가 장르성을 딱 구분하기보다는 어떤 기존의 다른 오컬트나 스릴러와 다른 어떤 매력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조금 제 나름의 관객으로서 희망을 좀 봤다? 그런 매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올 여름에 뭔가 이런 새로운 장르의 스릴러, 그런 드라마가 짙은 스릴러를 보고 싶다 하시면 극장으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최종 목표는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기 때문에 저희 영화 조금 제가 보기에도 조금 낯선 장르이긴 해요. 그래도 올 여름에 많은 분들이 극장 많이 찾아주셔서 함께 만나고 호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에서 이렇게 숨은 그런 의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내는 재미도 있는 영화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너무 열심히 다들 재밌게 힘들지만 재밌게 찍었던 영화라서 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잠시 배우님들 외부에 나왔다가 바로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잠시 세장전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좌측부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중앙 한번 봐주십시오. 네, 우측 한번 봐주십시오. 네, 중앙 봐주시고 화이팅 포즈 한번.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김태현 배우님 들어오시겠습니다.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 첫 영화만큼 많이 떨리실 텐데 많이 이쁘게 봐주십시오. 네, 가운데 자리하시고요. 네, 중앙 봐주시고요. 중앙에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우측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이제 막 시작하는 배우니까요.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김미숙 배우님 들어오십시오. 우리 무당 선생님이십니다. 네,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 네, 좌측부터 한번 봐주세요. 그 무당 포즈 하나 있으실까요? 포즈라니까 말씀하시고. 포즈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네, 중앙 한번 봐주시고요.
우측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김정민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투이 배우님이십니다. 네,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 너 때문이야 그거 베트남 혹시 되세요? 잊어버리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좌측부터 한번 봐주시고요.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파이팅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측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 스테파니 배우님 들어오십시오. 저희 구마수녀 여성은 구마를 할 수 없지만 금기된 깨고 구마수녀가 되신 네, 좌측부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중앙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쁜 포즈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트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한 번만. 네, 그리고 우측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잠깐 자리 하얗게 해주시고 김태현 배우님 김태현 배우님 들어오십시오. 네, 두 분이 투샷 진행하겠습니다. 네, 좌측부터 봐주시고요. 와, 네, 감사합니다. 멋진 포즈 감사드리고요. 중앙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우측 봐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으로는 김태현 배우님, 다음으로는 김미숙 배우, 김정민 배우님 함께 모실게요. 네, 두 분 와서 저희 그 네 분의 주역 모든 분들을 모시고 한 가지 포즈 뭘로 할까요? 한 가지 포즈. 제발 봐주세요. 이런 거. 하트로 할까요? 자, 좌측부터 한번 봐주시고요. 구마소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우측 봐주십시오. 네, 다른 포즈 하나만 더 급히 하트 이렇게 하트 두 분이 합체 하트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두 분. 네. 그러면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 촬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들어오십시오. 네, 우리 영화의 주역 네, 감독님이십니다. 중앙에 모시겠습니다. 네, 좌측부터. 자, 화이팅! 화이팅! 네, 중앙 봐주시고요. 우리 배우님들 다 모두 화이팅! 화이팅! 네, 우측 봐주시고요. 화이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두 이렇게 손 다 맞잡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마소녀 들러붙었구나 7월 17일 개봉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은, 감독님들은 나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구마소녀 들러붙었구나의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